자,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하죠?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코일의 연결, 이 부분이 직렬로 연결할 때와 병렬로 연결할 때 각각 다르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직렬로 연결할 때나 병렬로 연결할 때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면,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는 부분만이 존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합성에 대한 인덕턴스를 구하는 것은 저항의 연결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호 인덕턴스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코일이 있다면 두 개의 코일을 연결할 때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자속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 그랬죠. 자, 그 자속의 방향은 무엇으로 그 방향을 결정하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자, 자기학에서 배워야 할 이야기가 되는데요.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나 또는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직선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결정이 되든지 회전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자속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속이 두 코일이 자속이 같은 방향으로 합성이 되어지는 결합일 때는 가동결합이라고 하고, 두 코일의 자속이 상쇄되는 방향으로 결합이 될 때는 이것을 차동결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예제를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5-5번 예제입니다. 서로 결합하고 있는 두 코일 A, B를 같은 방향으로 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방향 이해되나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감아서 방향이 같다. 이 부분은 기억해야 되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에 직렬로 접속하면 합성 인덕턴스가 10이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접속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접속하면 그랬더니 인덕턴스가 합성한 값이 40%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감았다는 이야기는 가동결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연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동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성으로 감았을 때의 얘가 10이었는데 반대로 감으니까 40%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이죠? 40%, 즉 4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6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6이 됐다. 여기는 합성한 값이 6mH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 A 코일의 인덕턴스가 5라면 B 코일의 인덕턴스는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방정식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방정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동결합일 때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L1 더하기 L2 더하기 얼마예요? 2배 M이 되는 거죠. 얘가 얼마였다라고 하는 겁니까? 10이었는데 이것이 반대로 하니까 L1 더하기 반대라는 것은 마이너스 2배 M이 됐다는 이야기죠. 얘는 얼마가 감소했어요? 40% 감소했으니까 6으로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을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A 코일이 5라면 B 코일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 코일이 5기 때문에 여기 L1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갖다 얼마로 보는 거죠? 5로 보는 거죠. 여기를 5로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식을 가지고 L2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무엇을 없애줘야 될까요? 무엇을 없애줘야 될까요? 대답을 해야 되겠죠? M을 없애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없애주는 것은 M을 없애줘야 된다. M을 없애주려면 얘를 어떻게 주면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니까 서로 더해버리는 거죠. 위 두 식을 더해버리면 M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10이 되겠죠. 더하면 여기는 2L2가 되겠죠. 얘는 0이 돼버리죠. 그리고 얘는 얼마예요? 16이 되죠. 이렇게 두 식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수는 여기 등호 우변으로 이항하면 2L2라고 하는 것은 16에서 10을 빼줍니다. 그래서 L2는 여기가 10이 되죠. 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을 2로 나눠주니까
얼마가 되죠? 6이군요. 12. 산수도 잘 못하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6이죠. 6을 2로 나눠주니까 얘가 얼마입니까? 3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L2가 여기서 말하는 B가 얼마가 된다? B 코일이 3mm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거죠. 이 연립방정식 푸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는 이제 소거법으로 그냥 풀었는데요. 이 연립방정식 푸는 것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써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뭐 더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기서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것이다? 3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더 이 문제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발전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한 정도로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결합계수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 결합계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설자속에 의해서 생기는 계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설자속에 의한 계수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어디서 배우는 얘기냐면 페로이론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학에서 배우는 이야기인데 이 결합계수가 요거는 이제 그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학에 대한 결합계수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한번 활용해서 결합계수를 구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결합계수 K라는 개념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부분이에요. 두 코일에 대한 인덕턴스가 존재하잖아요. 두 코일에 대한 인덕턴스가 존재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인덕턴스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로의 길이가 있고 투자율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저항도 나오고 이거 이제 자기 회로에서 자기학에서 나오는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결합계수라고 하는 부분은 누설자속이 없다라고 하면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요.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인덕턴스 L1과 L2에 대한 곱, 요거하고 이거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게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를 씌워주는 겁니다. 이게 서로 같을 때가 이게 이제 완전 결합이다. 이게 누설자속이 없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돼요. 여기에 이제 누설자속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누설계수 이런 정도 개념이 되는데 결합계수가 거기에 존재한다라고 보면 돼요. 요게 왜 이런 식이 나왔냐라고 조금 물어보면은 우리가 자기학에서 배우면 인덕턴스는 L분의 µS N I 뭐 이런 걸로 배우거든요. 이게 인덕턴스거든요. 그래서 이거 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두 개를 곱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원이고 이렇게 또 하나 들어갈 거 아니에요? µS N I에서 이건 2고 하면 그게 상호 인덕턴스하고 이게 이제 같아져요. 상호 인덕턴스하고 이렇게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에 의해서 결국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는 지금 여기서 유도할 필요는 없고요. 결론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합계수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다. 이 이야기는 이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자기학에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이걸 한번 더 살펴보자는 겁니다. 두 개 코일 AB가 있는데 두 개 코일을 직렬로 접속하였더니 합성 인덕턴스가 119가 되고 극성을 반대로 하였더니 11이 됐다. 이제 하나는 가동결합이고 하나는 자동결합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가 식을 세울 때는 이렇게 식이 세워진다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에 A 코일의 인덕턴스가 20이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A 코일의 인덕턴스가 20이라면 이라고 하죠. 그때 앞에서 구한 것은 이제 B 코일의 인덕턴스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결합계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B 코일의 인덕턴스도 구하고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도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결합계수를 구하죠. 우리가 결합계수를 구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결합계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러한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얘 20만 알고 있지 나머지는 모른다는 거죠. 나머지 모르는 이러한 상호 인덕턴스 값과 이러한 자기 인덕턴스 값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거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식을 세우고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 값을 갖다 빼야 될까요? 더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된 거 상호 인덕턴스 값 구하려면 빼야 되겠죠? 이걸 빼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0 되고 여기 0 되고 얘가 몇 배가 돼요? 4배 m이 되겠죠? 요거 빼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요거 빼면 108이 되나요? 그래서 m은 4분의 108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m은 얼마가 돼요? 4분의 108. 4분의 108 하면은 그 값이 얼마가 될까? 27 나오나요? 가능할까요? 계산기 누르면 되죠? 27mH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게 하나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얼마라고 그랬죠, 얘가 20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20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는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 m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더해주면 되겠죠? 앞에서 풀었잖아요. 더하기 하면은 얘는 얼마가 됩니까? 40이 되겠고요. 더하면 어떻게 되죠? 자, 2lb가 되겠죠. 이거 더하면 없어지고요. 더하면 얼마가 되죠? 이거 더하면, 그렇죠. 그걸 다 더하면은 100에다가 120, 130이 되나요? 맞습니까? 120에다 13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주면 얼마가 되죠? 90이 되죠. 이 LB는 90이 되잖아요. 따라서 LB는 얼마가 되죠? 45가 되죠. 이렇게 보면 LB는 2분의 90이 돼서 얘는 45mH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어요? 45를 집어넣죠.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요? 27 집어넣죠. 그리고 계산기 눌러주면 결합계수가 0.9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 정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가 나오죠. 자기학에서 배운 이 결합계수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죠. 자, 이것은 이제 병렬 연결에 관한 문제가 되죠. 병렬 연결일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병렬 연결일 때. 보통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병렬 연결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식을 외우죠. 외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공식은 지금처럼 점이 이렇게 찍힙니다. 점이 이렇게 찍힙니다. 이거는 이제 가동결합일까요? 차동결합일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점이 찍히면 여러분들 점이 이렇게 찍히니까 가동결합처럼 보이죠? 맞습니까? 가동결합처럼 보입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동결합처럼 보입니까? 차동결합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의 기호로는 당연히 가동결합처럼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점을 이렇게 찍었고 다음에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의 점 하니까 가동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의 자속을 살펴보면 실제 자속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속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속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두 자속이 어떻게 되죠? 서로 상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상쇄되고 있다. 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서로 상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L1이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L2면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잖아요. 그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가 서로 상쇄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등가 회로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상호 인덕턴스가 별도로 끄집어내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돼서 나가는 거고 서로 상쇄되는 거죠.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가동결합이지만 병렬 연결하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동결합이지만 상쇄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걸 찾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답인데 그랬을 때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둘 중에 하나인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는 가동결합이든 차동결합이든 여기는 항상 이거거든요. 여기는 항상 마이너스 2배 m이에요. 여기가
점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찍혀도 마이너스 2배m이 나와요. 자, 그런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외워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이제 받는 거죠. 그런데 외우지 않더라도 뭐 또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로는 이러한 병렬 연결이 되면 여기에 나오는 이 분모, 이 2배m은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고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은 얘는 갖다가 어떻게 된다? 무조건 하고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이건 이제 이 회로에 대한 등가 변환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윗부분이 이제 지금처럼 점이 같은 방향으로 찍힐 때 그때는 마이너스, 점이 다른 방향으로 찍힐 때 그때는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입니다. 그런데요, 요걸 갖다 이제 만약에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저항에 대한 개념처럼 그대로 계산하는 거니까요. 즉 이 그림이 이렇게 등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등가가 되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상호 인덕턴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그것을 여기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상호 인덕턴스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개가 병렬에다가 하나가 직렬 연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직렬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하나는 직렬이고 여기는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죠? 병렬 연결되는 형태다. 저항의 병렬 연결일 때는 어떻게 해줘요? 그렇죠. 두 개 더해주고 두 개 곱해주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가 병렬 연결된다. 합성저항 구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식을 한번 쭉 전개를 해보면 결국 요거는 L1하고 L2는 더하기지만 마이너스 M이 2배가 되죠.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M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전개하는 거죠. 요거를 전개하면은요, 이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곱한 거는 존재하죠. L1, L2는 존재해요. 근데요, 요렇게 곱하면 요거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L1M이 되죠.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L2M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 M제곱이 되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중간 과정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플러스 M은 요거는 그대로 여기다 적어 놓고요. 요 위에는 L1, L2에다가 다음에 마이너스 L1M, 다음에 마이너스 L2M, 그 다음에 플러스 M제곱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요게 L1, L2 두 배의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2배 M이 되죠.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통분을 해야 되잖아요. 얘를 통분을 하는 겁니다. 통분을 하려면 요것이 요게 그대로 한번 더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통분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통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통분하면 이러한 L2-2배 M이 되고요. 여기는 M에다가 L1, L2-2배 M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전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L1 플러스 M이죠. L2 플러스 M이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마이너스 M하고 플러스 M하고 이거는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배 M제곱이죠. 마이너스 2배 M제곱이 되는데 그게 여기에 보면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배, 이거 플러스 M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없어지면서 M제곱만 마이너스만 남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적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적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남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남잖아요. 거기서 하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M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통분을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에 우리가 CBT 모니터를 보면서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문제는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어려워요. 계산을 한다 그러면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 문제는 공식이니까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여기는 항상 이거고 이거는 이제 점이 이렇게 찍혔으니까 마이너스구나. 그래서 마이너스를 찾으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다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죠? 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출제될 수가 있어요. 이걸 출제할 때는 풀어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공식을 증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던 이런 부분들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더라도 이 공식을 증명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렬로 연결됐을 때 이 공식을 증명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공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공식에 대한 개념이라면 이건 할만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공식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 게 좋다. 그랬을 때 여기 방향이 같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쉽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계산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을 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는 거죠. 10번 문제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봐라. 이 유형 중에 하나가 돼요. 지금 보면 문제 10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자, 20mm 헨리와 60mm 헨리의 두 인덕턴스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합성 인덕턴스 값을 구하세요. 이러면 이제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조건이 없다면 이제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이거 상호 인덕턴스 어디 있지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단 상호 인덕턴스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가 없으니까 가동결합인지 차동결합인지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저항의 무슨 연결처럼 병렬 연결처럼 두 개 더해주고 두 개 곱해주면은 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공부를 하는데요. 앞에서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죠? 보긴 봤는데 어디서 봤어요? 안 봤네. 처음 보나? 처음 보는 거 맞아요? 왜 대답이 없지? 어디서 봤어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본 거 분명히 있어요. 본 거 분명히 있어요. 이쯤에서 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쯤에서 봤을 거예요. 여기서 아마 다 봤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죠? 요거 처음 듣진 않죠? 이 평형 조건은 어떤 거였죠? 여기에 있는 이거하고 여기에 있는 이거를 곱한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곱한 겁니다. 이렇게 곱한 것은 이건 이제 R1하고 R4가 되겠죠. R1하고 R4가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요거 두 개 곱한 거죠. 이렇게 곱한 거죠. 그게 이제 R2하고 R3가 되겠죠. R2하고 R3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해서 R2하고 R3가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전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두 지점 사이의 전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같아진다고 그랬죠? 전위가 같아져서 여기에 있는 저항을 연결하던 연결되지 않던 이 저항은 전위가 여기하고 여기의 전위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이 저항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된다고 그랬죠? 있어도 없어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직병렬 회로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서 이런 것을 브릿지에 대한 평형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합니까?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직류 회로에 대해서 평형 조건이 되겠죠? 맞죠? 직류 회로에 대한 평형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여기 주어지는 게 교류죠. 직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값이 무슨 값들이죠?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얘네들의 값이 무슨 값입니까? 이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값들은 임피던스죠. 기억해야 돼요.
임피던스입니다. 얘는 저항이 아니라 임피던스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임피던스일 때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에 대한 전위가 똑같아져서 여기에 있는 이 Z0가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조건이 뭐죠? 브릿지 평형 조건입니다. 그랬을 때 평형 조건은 이것과 이것을 곱해준 것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된 것은 이것과 이것을 곱해준 것 같다. 그래서 Z2와 Z4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브릿지 평형 조건이죠. 요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브릿지 평형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평형 조건을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대로 답이 되는 거 확인이 되죠? 맞습니까? 자, 이거는 어려움이 없어요. 여기까지 답 찾는 거는 그냥 우리 회로 공부했다. 아, 브릿지가 뭐다. 휘스턴 브릿지가 어떤 거다. 이것만 알면 답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Z1, Z4는 Z2, Z3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건 알고 있죠? 등전이가 되는 조건으로 찾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브릿지가 여러 가지 브릿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릿지 평형 조건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브릿지 평형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이 문제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C1이고 여기에 있는 게 이 부분이 R2니까 이거 두 개 곱하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C1, R2는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C2, R1이다. 그래서 무조건 틀리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브릿지 평형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곱하는 거, 이거하고 이거 곱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니까 얘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답입니다. 이게 아닌 거죠. 왜 틀렸나요?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게 뭐였죠?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왜 틀리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강조했던 게 뭐였죠? 앞에서 강조했던 건 임피던스라고 하는 걸 강조했죠. 임피던스 기억합니까? 임피던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C1은 임피던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임피던스로 나타나면 제2의 오메가의 C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임피던스로 나타나면요. 제2 오메가의 C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을 해주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얘와 얘의 곱 맞아요.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곱 맞아요. 근데 뭐로 곱해줘야 돼요? 임피던스로 곱해줘야 돼요. 얘는 임피던스가 그대로죠. 얘는 저항이니까 그대로죠. 그래서 곱을 할 때 j2오메가 c1분의 1에 r2를 곱한 것은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뭐예요? j2오메가 c2분의 1에 r1을 곱한 거하고 같다라고 놓고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j2오메가 c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C1분의 R2는 뭐가 남죠? C2분의 R1이 남아서 R2, C2는 이렇게 되겠죠.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곱한 게 같죠. 그래서 R2, C2는 R1, C1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죠. 자, 어떻게 같아라 라고 했습니까? 임피던스로 같아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합니까? 임피던스로 같아라. 그렇죠? 예, 항상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이런 문제들이 풀립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브릿지 회로에서 여러 가지 브릿지가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13번처럼 브릿지가 평형이 되려면 Z의 값이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자, 브릿지가 평형이 되려면 이것과 이것의 곱은 이것과 이것의 곱과 같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세울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요거와 얘의 곱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곱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면 요거를 이쪽으로 이항해 주는 거죠. 이항해 주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을 이항해 주면 우리는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부분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계산하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수학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려드린 그 내용, 뭘 이용하라 그랬죠? 계산기.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대입만 하면 되죠. 이거는 대입만 하면 바로 뭐가 나와요? 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대입만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죠? 그래서 계산기 쓸 수 있나요? 또 한번 눌러드려야 이해가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계산기를 누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누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눌러드려야 될까요? 몰라요? 뭐 그 얘기도 물으면 안 되는데. 아니, 이 정도는 이제 스스로가 해야 돼요. 이제 여기다가 메모를 좀 한번 해보죠. 계산기에 대한 메모를 한번 해보죠. 지금 뭘 누르라는 얘기요? 여기에 3에 j-의 2분의 요게 2 플러스 j-의 4에다가 2 마이너스 j-의 3을 하라는 얘기죠. 얘가 4 마이너스 j-의 2가 나오는 걸 확인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원래는 이제 공액복소수 곱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산기를 눌러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계산기를 눌러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기 누르려면 계속해서 이 계산기에서 알려드리지만 모드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이 모드가 복소수 모드가 계산될 수 있도록 복소수 모드를 선택해 주고요. Shift를 누르고 모드를 눌러서 셋업을 들어가서 각도를 디그리로 선택을 해줘야지만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한 거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또 셋업에서 1번을 설정해줘야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를 때에 이 버튼을 누를 때 분수 버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수 버튼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소수를 누르려면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야 되고 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냥 누르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Shift를 누르고 Shift를 누르고 눌러야 나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지금은 이제 복소수에서 이 I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로를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2 플러스 J의 4니까 2 플러스 4 이렇게 Shift 누르고 I라고 하는 걸 눌러야지만 또 되는 거고 또 가로 열어야 되겠죠. 똑같이 합니다. 2 마이너스 J의 3이니까 그대로 3 넣고 Shift 누르고 I 눌러서 가로 닫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거기에다가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를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요 밑에다 갖다 놓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를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게 얼마였죠? 3 플러스 2였잖아요. 그래서 허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그 값이 이제 이렇게 실수 플러스 허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실수 플러스 허수로 나오지 않았고 4.47의 각도가 나와 있죠. 그럼 이때 이걸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역시 Shift 버튼 누르고 2번 버튼의 콤플렉스라고 하는 걸 눌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Shift 2번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R세타로 가는 거 말고 A 플러스 J의 B로 가는 게 있다는 거죠. A 플러스 J의 B로 가는 것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실수가 4고 허수가 얼마죠? 2i가 나오죠. 그래서 실수가 4고 허수가 2i가 되는 그러한 답, 우리가 이제 여기 메모 한번 해놨었죠. 그게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기를 활용해서 푸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기를 활용하지 못하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못하는 거죠. 그냥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든지 뭐 손으로 풀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계산기를 쓰게 되면은 어때요? 그냥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매번 이렇게 계산기를 눌러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눌러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매번 계산기를 누르는 것은 좀 그렇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눌러보면서 그걸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복소수에 대한 계산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돼요. 직접. 자, 이런 게 이제 뭐예요?
브릿지예요. 그래서 브릿지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평형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브릿지 중에서 좀 지저분한 브릿지가 하나 있죠. 여기서 뭔가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 이런 브릿지가 있죠. 자, 이런 브릿지, 이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캠벨 브릿지라고 하죠. 캠벨 브릿지. 근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증명 과정은 이래요. 이 증명 과정을 여러분한테 뭐 방정식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겁니다. 결국은 이 캠벨 브릿지에 대한 답을 구하라. 자, 이 캠벨 브릿지는 원래는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 이 부분에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벨이 하나 달렸어요. 벨이 하나 달려가지고 벨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벨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벨이 울리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때에 요 C 값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C 값을 잘 조정하게 되면 여기 인덕턴스가 있고 인덕턴스가 있거든요. C 값을 잘 조정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2차 전류가 I2가 흐르던 게 0이 됩니다. 잘 조정하게 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리던 벨이 꺼져 버립니다. 더 이상 울리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캠벨 브릿지가 평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브릿지 I2가 0이 되어지는 조건, 여기에 있는 I2가 0이 되어지는 조건,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캠벨 브릿지 평형 조건이 되고, 거기에서 역시 여기에 대한 C 값이 그러면 얼마를 넣을 때에 걔가 I2가 0이 될까라고 하는 그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하는 것은 이제 키르요프의 전압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구하는데, 그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물론 이제 회로적으로 해석을 해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진조건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공진조건은 어떻게 되지요? 한번 물어볼까요? 공진조건 배웠어요. 공진조건 어떻게 되죠? 공진조건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공진조건은 오메가 자승 L, C는 1이 되어지는 거였죠. 이해합니까? 오메가 자승 L, C는 1이었죠. 그것처럼 비교하면 돼요. 이 캠벨 브릿지는 오메가 자승 M, C는 1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캠벨 브릿지 평형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처럼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게 두 개가 비슷합니다. 두 개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공진 조건처럼 바로 이렇게 하나를 기억해서 그냥 여기서 뭘 구하는 거죠? C값 구하는 거니까 C값 구하는 거니까 오메가 자승 M은 1이 되죠. 이렇게 C는 오메가 자승 M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의 답은 얼마가 된다?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게 평형 조건이다. 차라리 이렇게 기억하세요. 캠벨 브릿지 얘가 평형 조건이다. 물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회로에 대한 전압의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이 회로에 대한 전압의 방정식. 여기에 지금 기전력이 있나요? 없나요? 이 회로에 기전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기전력은 0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전압 강화들의 합은 기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 강화 더하기 전압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 강화는 무슨 전압 강화냐? 여기 M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 강화와 여기 L2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 강화와 여기 C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 강화예요. C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 강화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오고 이렇게 흘러나가죠. 그래서 I2를 기준으로 보면 I2-I1에 의한 전류가 흘러갈 거고요. I2-I1에 의한 전류가 흘러갈 거고 그것에 의한 전압 강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M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M이 있죠. 그래서 이 M은 이제 여기 보면 요것이 무슨 결합이죠? 무슨 결합이 되나요? 얘가. 얘 결합이 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의 점,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나가는 방향의 점, 이런 거 아니에요? 충전됐다 방전되니까요. 그래서 얘는 차동 결합에 대한 개념처럼 나오니까 요것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기 인덕턴스에서 빼줘야 되잖아요. 빼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거고 요것도 이제
I2에 의해서만 전압관가 생길 거고, 요거는 이제 뭐죠? I1과 I2에 의해서 전압관가 생긴다 그래서 요거 전개를 하면 돼요. 요걸 다 전개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 식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런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개를 다 해서 I에 대한 개념으로 실수, 허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 I1과 I2에 대한 개념으로 묶어내고, I2가 0인 조건, I2가 0인 조건이니까 여기 0이거든요. 이게 I2가 0이니까요. 그럼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얘가 0이 되려면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없겠죠. 요거 두 개가 같아야지만 여기가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오메가 C분의 1하고, 요게 이제 오메가 M하고 같아야 된다. 오메가 C분의 1하고, 여기 오메가 M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뭐예요? 오메가 자승 MC는 이퀄 1이 되는 게 이제 캠벨 브릿지 평형 조건이다. 뭐 이런 이제 관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유도하면서 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해서 풀지 말고 캠벨 브릿지, 여기 이제 브릿지에 관한 이야기 대부분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도 결합 회로와 브릿지의 과정에 관한 이야기고, 캠벨 브릿지에 관한 부분도 어차피 이 문제 나오면 찍게 돼 있거든요. 찍게 돼 있는데 오메가 자승 MC는 이퀄 1이라고 하는 관계로 이해하고 있어라. 이거는 이제 오메가 자승 LC는 이퀄 1이라고 하는 관계하고 유사하다. 이건 이제 공진이고 캠벨이죠. 그런 걸로 생각하면 답이 뭐가 되겠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해결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공식을 가지고 접근해 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쉬운 것들은 이제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유도결합 회로에 의한 브릿지 회로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회로 이론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요 회로만 해석하는 부분.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로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의 출제 빈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이후 부분이거든요. 전반부는 기초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러 많았다면은 후반부에는 지금처럼 이제 회로를 응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잘 하는 것이 회로 해석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대략 한 3가지 정도, 적게는 많게는 한 5가지 정도의 제 정리를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하는데, 만약에 그게 싫다면은 이제 우리가 키르요프의 전압법칙이나 키르요프의 전류법칙을 이용한 방정식을 세워서 절전 방정식 이런 것들이 되겠죠. 마디 방정식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회로 해석하는데, 그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외우는 것들 이거 말고요. 중첩의 원리 이해하고요. 데브랑의 정리 이해하고요. 노튼 정리 이해하고요. 밀반 정리 이해함으로써 쉽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중첩의 원리로 많은 것들을 풀고 있지만, 물론 키르요프의 전압 방정식이나 전류 방정식을 세워가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건 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